여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지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이곳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해보아 고립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숲의 저주에 관한 소문이 돌곤 했다. 밤이 깊어지면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동물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소리를 듣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며칠 내에 마을을 떠나거나 사라져버렸다. 그 소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려 했던 사람들조차 숲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어졌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젊은 탐험가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인터넷에서 이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참지 못해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아끼기만 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깊은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탐험가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낮 동안 숲 가장자리로 나가 몇 시간 동안 걸으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낡아빠진 나무로 만든 조각상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조각들은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눈과 입이 없어 단순히 빈 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탐험가는 이 조각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저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힐 뿐이었다. 그러던 중 밤이 되자 그는 직접 소문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엔 멀리서 들려오는 흐릿한 울음소리로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고 그가 있는 자리 주변까지 퍼져나왔다. 마치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선명했다. 그 순간 탐험가는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탐험가가 묵고 있던 집에 얼어붙은 표정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그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짐 또한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사라졌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흔적은 전혀 없었다. 시간은 흘러 다시 다른 용감한 사람들이 그 마을과 숲의 비밀을 밝히겠다고 도전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탐험가와 같은 결말을 맞이했다. 마을에서는 그저 입소문으로 전해 내려올 뿐이었지만 희미하게나마 전해지는 정보들에 따르면 숲의 깊은 곳 어딘가에는 오래된 재단이 있고 마을을 지키기 위한 무언가의 존재가 숨어 있다고 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은 점점 마을을 떠났고 그들의 씨앗은 도시에 뿌리를 내리며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 중 몇몇은 여전히 그 마을에 거주했으며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기이한 전설과 함께 매일 밤을 맞이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과 공포 사이에서 이 마을을 향한 궁금증을 키워나갔다. 너무도 오래된 신비일지도 모르지만 그 누구도 숲의 저주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그곳에 머무른 자들은 모두 돌아오지 않았기에 더더욱 불가사의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에서의 복잡한 삶을 피해 잠시 동안 시골집에 머물기로 했다. 우리 가족 소유의 오래된 집은 작은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은 오랜 전설과 이야기로 가득했다. 집에 도착한 첫날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웃을 소개받았다. 다들 친절했지만 가끔 이상한 표정과 수군거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나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용주였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라고 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저물 때쯤 나는 집을 둘러보기로 했다. 집은 워낙 오래된 데다가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인지 여기저기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의 가장 안쪽 방만큼은 항상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였다. 그 방의 문 손잡이는 음산하게 삐걱거렸고 오늘 열자 싸늘한 공기가 나를 맞이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 차를 한잔 우려 마시고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그림자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지역 고양이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그림자는 인간과 같은 형체를 하고 있었다. 다음날 마을의 작은 가게에서 그 사실을 말했더니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털어놓았다. 오랫동안 이 마을에는 잊혀진 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저주받은 길이라고 불렀다. 한번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끝없이 같은 장소를 맴돌며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혼이 밤이 되면 마을을 배회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에 겁을 먹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 밤 다시 한번 창밖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나갔다. 하지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영주의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 길은 선택된 이에게만 모습을 드러내지. 그대가 어떤 이유로 선택되었는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길은 영혼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는 것이네. 그 후로 나는 그 오래된 방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마을에서의 나날들 속에서 그 알 수 없는 길과 더불어 많은 미스터리들의 조각을 맞춰가며 지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꿈인 듯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 길과 마주했던 밤의 오싹한 기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기 전날 밤 창문에 반사된 내 얼굴 뒤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던 검은 그림자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나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을 직감했다. 그곳은 나를 그리고 나의 또 다른 진실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정말 무섭고 소름돋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약 10년 전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겪었던 실제 경험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혼자서는 잠도 잘 못 자고 밤길을 걷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흐려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 길은 낮에는 참 평화로웠지만 밤에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 있어서 길이 어두웠고 추운 날씨에 불어오는 바람, 소리마저도 오싹하게 들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어서고 있었고 캠퍼스는 조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책들을 잔뜩 들고서 기숙사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숲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겠지 하고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발걸음 소리였죠.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제 속도에 맞춰 더 빨라졌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가까운 벤치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숲과 어두운 하늘만이 제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5분 정도 지나고 나니 발걸음 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안도하며 다시 일어서려던 순간 제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왜 그리 급히 가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린 저는 다시 기숙사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체력은 바닥이 났지만 두려움에 어떻게든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기숙사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드디어 기숙사 문에 도달해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을 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 밤늦게 홀로 캠퍼스를 걸어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떠오르면 가끔 소름이 돋곤 합니다. 그날 저를 따라오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도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 중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어느 작은 동네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곳은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점차 오래된 건물로 취급받고 있었고 많은 집들이 비어있다. 하지만 아직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정이 깃든 장소였다. 이 동네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바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오래된 사동, 특히 그 건물에 있는 404호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집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 복도에서 걷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가끔은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집은 이미 몇 년째 비어 있었다. 그곳에 살던 가족은 이사를 가버렸고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람들은 그곳에 살았던 가족이 매우 불행하게 살았다는 소문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가족은 처음 이사 왔을 당시만 해도 평범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울음소리로 변하고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전자기기들도 이상하게 작동했다고 한다. 특히 밤이 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악몽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족은 갑자기 이사를 갔다. 동네 사람들은 가족이 왜 이사를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갑자기 떠나버렸다고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남겨진 집은 점차 소문 속의 장소가 되어갔다. 6개월 전 호기심이 많은 대학생 4명이 그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흥미를 느꼈던 것이었다. 공포 체험을 좋아하던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다행히도 아파트는 노후화된 상태였고 경비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비어있는 방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저 오래되고 낡은 벽지와 사용되지 않은 가구들만이 그들을 반길 뿐이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같았지만 점차 그 소리는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속삭이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속삭였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의 어깨를 누군가가 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그때 갑자기 404호의 문이 스스로 열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한 친구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지만 방 한가운데 이상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가족의 흔적들이 있었다. 그러던 중 상자 안에서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이사를 간 가족과 함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이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그 사진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 그 집을 다시 찾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의 경험은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포 이야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404호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고 이곳에 스며든 오싹함은 아직도 까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지나칠 때 조용히 404호를 한번 떠올려보는 것이 어떨까? 당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만날지, 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